안녕하세요. 시댁과 연까지 끊었음에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얼마 때문에 천륜을 끊어낸다며 저 혼자만 세상 나쁜 년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만 내 편이라면 당장은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해를 풀 기회가 오리라 믿었죠. 그런데 남편도 저를 돈에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설마 제가 정말 돈 얼마 아까워서 그랬다면 정말 말을 안 하겠는데. 좋은 사람이라 믿었건만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핏줄은 못 속이는 건지 남편 또한 자기 가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시댁과 연을 끊는 게 아니라 그때 아예 이혼까지 해버릴 걸. 괜히 저만 중간에서 남편과 그 가족들 이간질한 사람이 돼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게 되어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소개받아서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면서 눈치게임 하듯이 자기가 가진 거 하나 보여주고 내가 뭘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나 알아내고 그런 식으로 서로 간보고 재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오픈할 수 있는 거 죄다 오픈하고 만나는 게 오히려 감정 소모도 적고 시간 낭비도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죠. 진짜 중요한 건 종이에 적을 수 있는 수치적인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적을 수 없는 것들이란 걸 말이죠. 남편을 처음 소개받고 나서 몇 달 정도를 더 만났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자체만 두고 보면 조건도 저랑 비슷했고 시부모님 또한 괜찮은 분들이셨어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한테 돌연변이 같은 성격 괴팍한 아주버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참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 양가에 인사드리고 상견례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가 저만 혼자 따로 불러내서 혹시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그런 걸 물어왔어요. 어차피 결정사 통해 만나면서 남편은 이미 대충 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던 상황이라 시어머니한테 숨길 것까진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알려드리면서 이건 왜 물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로 있는 아주버님이 아직 미혼이라 그렇다며 너네들 결혼하는데 크게 지원을 못 해줄 것 같아서 둘이 합쳐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 물어본 거라고 대답하셨죠. 원래는 두 자식들 나이 순으로 먼저 결혼을 시키고 싶었는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동생인 남편까지 노총각으로 살게 할 수는 없으니 결혼을 허락해 준 거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생 결혼한다고 큰 돈 지원해 준 걸 아주버님이 알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는 말과 함께요. 애초에 30 넘어서 하는 결혼이었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없었어요. 남편도 저랑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소개받은 거다 보니 더더욱이 그랬고요. 업체까지 가입해가며 결혼 준비를 시작한 건데 굳이 언제 할지도 모를 아주버님 결혼 때문에 돈 얼마 지원받자고 결혼을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부모님 지원은 처음부터 생각도 기대도 안 했던 거다 보니 더더욱 미뤄야 할 이유가 없었죠.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만 아니었으면 돈 얼마 해줬을 텐데 하고 말한 거지 직접적으로 결혼을 미뤄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다 보니 그걸 가지고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시댁에 괜히 돈 얼마 지원받았다가 그 돈 때문에 시댁 눈치 보면서 꼼짝도 못하고 잡혀 사는 친구도 덜어 있었다 보니 시어머니가 돈 얼마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쉬울 것도 없었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한테 큰 신세를 진 느낌이었나 봐요.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들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은 그간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에 시댁에서 2,000 지원받고 친정에서도 똑같이 2,000을 더 지원받아서 했어요. 애초에 뭐 하나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뭐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하겠다는 시어머니 고집에 부랴부랴 친정에서도 똑같이 2,000을 받아와서 정확하게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 벌이도 나쁜 편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받은 양가 부모님 지원 덕분에 수중에 돈도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보니 결혼 첫 해가 지나서부터는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조금이나마 챙겨드리고 시댁 한 번, 친정 한 번 번갈아 가면서 외식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냥 남들 하듯이
어디 가서 못한다 소리 듣지 않을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던 만큼 결혼 전에 몰랐던 서로의 생활 습관들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 일이 몇 번 있긴 했지만 또 연애 기간이 짧았다 보니 남들 연애할 때 해야 할 것들을 결혼하고 나서 한다고 둘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보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말 그대로 연애 같은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괜찮은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던 와중 노총각이던 아주버님이 끝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전에는 아주버님에 대해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로 형이 한 명 있다. 어머님이 결혼 전에 말해준 대로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 그 정도 알고 있는 게 전부였지요. 사람이 참 변변찮고 별로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 다니면서 아주버님도 항상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초반 몇 번의 자리에서는 아주버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식사만 같이 하고 그러는 시기였는데 하루는 분위기가 좋아서 식사하다가 술을 조금 마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처럼 아주버님이 무거운 입을 열었는데 저를 앞에다 두고 남편한테 너는 30 넘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있었던 거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와인과도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는다나 어쩌나. 결혼이 늦은 만큼 능력이 되는데 왜 굳이 비슷한 또래의 여자랑 결혼을 했느냐 하면서 남편이 마치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듯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뭔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제 눈치를 보면서 애써 화제를 돌려보려고 했어요. 서로 마음도 맞고 사랑도 하게 되었으니 결혼한 거 아니겠냐.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하면서 말을 하는데 또 그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글쎄 업체 통해서 결혼했으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고 하는 겁니다. 설령 정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 한들 저를 사랑했으면 더더욱이 나이 많은 저랑은 결혼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여자보다 수명이 10년은 짧다는 말 못 들어봤냐입니다.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까 가도 남편이 먼저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네 사랑하는 와이프 혼자 다 늙어가지고 독수공방 시키는 꼴이 아니냐고요. 그리고 너는 너대로 너 죽고 나서 마누라 쓸 돈을 남겨놔야 되니까 노후도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못 빠지게 일해서 제대로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을 거 아니겠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데 정말 그때 그 말이 취중진담이던 술 때문에 나온 실언이던 간에 상종할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여태 못한 데에는 이유가 다 있구나 싶었죠.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얼마나 어린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말았어요. 아주버님이 말을 재수없게 한다고 해서 저희 결혼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그날 이후로 제 눈치가 보인 건지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아주버님은 따로 부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안 마주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그 아주버님이 정말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놀라운데 무슨 수를 쓴 건지 그것도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여자와 말이에요. 그 여자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인간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건가 싶었는데 겪어보니 불쌍하다고 생각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둘이 짝짝꿍이 맞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괜히 한 게 아니구나 싶었죠. 아주버님한테 속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동정할 가치도 없는 똑같은 족속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리다고 해서 제가 뭐 형님 대접을 안 해주고 무시할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기선제압을 하려는 건지 저한테 되도 않는 기싸움을 걸어오더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경험이 중요하지 나이가 전부는 아니라는 둥 하면서요. 딱히 직업도 없으면서 인생의 경험을 논하는 게 어이없긴 했지만 둘이 똑같은 것들이라 생각하니 열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결혼 전에 안 보고 지냈던 것처럼 아무 교류 없이 지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지만 애석하게도 아주버님도 가정을 꾸리게 된 만큼 시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연전연 하면서 쓸 수는 없으니 일단은 형님이라고 쓰기는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몇 번 정도 시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갖다가 알게 된 건 이 형님이라는 사람이 다른 것보다 맏며느리 욕심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혼자였다고 해서 제가 맏며느리 노릇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엄청난 벼슬자리라고 나서서 제가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용돈 드리고 외식하고 그랬던 거야. 여유도 좀 있겠다. 그리고 가족이니까 친정도 똑같이 챙기니까 했던 거지. 딱히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보기엔 그간 제가 시부모님께 잘했던 게 다 맏며느리 노릇하면서 이쁨 받으려고 그랬던 것처럼 보였던가 봅니다. 결혼도 안 했으면서 그딴 생각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견제를 하고 동시에 자기가 잘했다 싶은 일에는 그렇게 생색을 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맏며느리 자리에 별로 욕심도 없고 오히려 그 귀찮은 거 대신 해주면 고마울 따름이었는데 문제는 그 생색을 내 돈으로 내려던 게 문제였어요. 아주버님네 결혼하고 처음으로 세 식구가 같이 모여 외식을 했던 날이 있어요. 그간 아주버님네 집들이 등등해서 거의 집에서 모였다 보니 그렇게 세 식구가 외식을 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형님이 오늘은 자기가 사겠다며 혼자 가서 계산을 하고 오더군요. 식사 마치고 나서 집에 도착한 뒤 형님한테 덕분에 잘 먹었다고 톡 하나 보냈죠. 그런데 제 톡에 형님이 답장을 하기를 총 40만 원이 나왔으니 절반인 20만 원을 보내라며 자기 계좌를 적어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2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낼 거면 처음부터 같이 내자고 하던가 하지. 자기가 쏘겠다고 자리에서 있는 생색은 다 내놓고는 집에 오자마자 절반을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콧방귀를 뀌고 황당해하고 있으니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뭐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황당하다고 이것 좀 보라고 형님이 지가 쏜다더니 뒤에서 돈을 달라고 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절반 내는 게 어디냐 반반씩 냈다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지 않냐면서 그냥 그 돈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돈 보내려고 생활비 통장에서 20만 원 옮기는 중이다 했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니 40만 원이나 나왔냐고 물가가 올랐다더니 정말 엄청 올랐구나 하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날 외식한 곳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아주버님까지 같이 해서 네 식구가 자주 가던 집이었답니다. 보통 넷이서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와도 20만 원 정도 냈고 술 같은 거 마셔서 좀 더 많이 나오는 날에는 2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었대요. 아무리 형수님도 계시고 저도 있어서 입이 두 개가 늘었다고 한들 여자 둘이서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거의 2배 가격을 지불하고 왔으니 남편 입장에선 놀랄 수도 있는 일이었죠. 거기가 엄청난 맛집도 아니고 그냥 가성비가 좋아서 자주 다니던 곳이었는데 전에 다녀왔던 만큼 배부른 느낌도 안 들고 이제 가격까지 그렇게 비싸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면서 다른 집을 찾아봐야겠다고 한마디 하고 말더군요. 저도 처음엔 물가가 올랐다니 정말 올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가만 두고 보자니 어딘가 자꾸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 보내기 전에 형님한테 다시 톡을 보냈죠. 혹시 영수증 좀 볼 수 있겠냐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답장은 안 하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지금 사람 의심하는 거냐고 짜증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찜찜해서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형님한테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남편 말이 원래 자주 가던 집이고 돈이 그만큼 안 나왔었다길래 가격이 얼마나 오른 건지 한번 보려고 그런다 대답했죠. 많이 올랐으면 앞으로 거기 말고 다른 집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형님이 요즘 누가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아오냐고. 가격 같은 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 그럼 말 나온 김에 카드에서 얼마 빠져나갔는지 그거 내역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고기가 1인분에 얼마에서 끝자리가 1,000원 단위가 아니라 900원으로 끝나지 않았었냐고. 절반씩 내는 거 1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했더니 또 혼자 성질을 부리면서 현금으로 계산했으니 카드 내역은 없다고 혼자 또 전화기 너머로 방방 뛰는 겁니다. 자기가 설마 몇백 원 더 받아먹으려고 이러는 것 같냐며
손해를 봐도 자기가 손해보는 거고 몇백 원 그거 자기는 신경도 안 쓰니까 걱정 말라더니 그냥 돈이나 보내라고 혼자 짜증만 있는 대로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대요. 일단 제가 형님이 카드 긁는 모습을 봤는데도 굳이 현금 계산을 했다 하고 영수증도 없다 하고 하면서 얼마 나왔는지 숨기는 걸 보니 적어도 40만 원이 나와서 20만 원을 달라는 건 아니겠구나 싶더군요. 인터넷에 검색까지 해서 메뉴판 사진이 있는 걸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고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이거 형님이 우리 돈 떼어 먹으려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설마 몇만 원 가지고 그러겠냐고. 가격이 그대로라도 물가가 오르면 양을 줄이는 가게들도 있지 않냐며 필시 그래서 그런 걸 거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로 일 만들지 말고 그냥 그 돈 보내주고 이만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건 맞지만 이걸 물고 늘어지는 게 저도 똑같이 유치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날은 그냥 그 돈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찾아온 게 어버이날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버이날 두 분 드릴 선물을 반반씩 같이 내서 사면 어떻겠냐고 하더니 톡으로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2개 보내더라고요. 아버님 드릴 겨울 잠바랑 어머님 드릴 무스탕 이렇게였는데 뭐 5월에 겨울옷을 사드리느냐 했더니 원래 이럴 때 사야 저렴하게 사는 거 모르냐며 저보고 헛똑똑이라고 하더군요. 각각 아버님께 40만 원, 어머님께 80만 원 정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싸게 사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어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혹시나 싶어서 똑같은 옷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형님이 보내준 쇼핑몰은 수많은 쇼핑몰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비싼 곳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였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쎄하더니 역시나였죠. 다른 데는 아버님께 10만 원 정도 하고 어머님 옷은 한 25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데서는 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 너무 안 찾아보신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그런 데 거는 다 짝퉁이라서 가격이 싼 거라고 저보고 뭘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명품도 아니고 일반 브랜드의 짝퉁까지 있는가 싶어서 그러시냐 하고 그냥 시부모님 선물은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어요. 저희는 그냥 작년에 했던 대로 두 분께 각각 50만 원씩 드리겠다 말하고요. 형님은 끝까지 선물을 같이 사서 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 모르냐면서 저한테 어떻게든 60만 원을 받아가려 했지만 그냥 그런 건 각자 알아서 하자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안 봐도 형님 꿍꿍이가 뭔지 눈에 다 보였거든요. 저한테 60만 원 받아가서 제 돈으로 선물 사서 같이 했다고 시부모님한테 생색내고 남은 돈은 남은 돈대로 자기가 챙길 거라는 게 안 봐도 뻔했어요. 그나마 최저가로 자기 돈 35만 원 쓰는 것도 아쉬웠는지 정작 어버이날 되니까 시부모님한테 직접 쓴 손편지랑 손수건 하나씩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선물은 정성이 중요하다면서 현금 선물은 너무 뻔해서 싫지 않냐며 또 자기가 두 분 어울리는 색깔로 열심히 골랐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는데 참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다 심증뿐이었지. 형님이 제 돈을 어떻게 삥땅을 쳐서 시부모님께 생색을 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형님네한테 너무 적대적인 거 아니냐며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데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는 했거든요. 남편이 직접 그 인간들이 무슨 속셈으로 저러는지 직접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네가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의 생신을 며칠 앞두고 있던 언젠가였어요. 평소 하던 대로 두 분 모시고 외식을 다녀올 생각에 주변에 적당한 맛집을 찾고 있던 중이었죠. 그때 때마침 형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또 선물로 뭘 같이 반반씩 내자고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 아버님 생신에는 제가 뭘 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하나 바꿔드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왔다고 대답을 했죠. 제 대답에 형님은 갑자기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줄이자면 너는 정성이 없다. 그냥 무조건 돈으로 때우려고만 한다 하는 소리였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번 아버님 생신이 자기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집안 행사이니만큼 자기는 직접 자기 손으로 아버님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기 위해 전화까지 한 건지 모르겠어서 그러시냐고 참 대단하다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 한마디 해주고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응원까지 해주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맛집 찾는 것도 일이었는데 저한테야 번거로운 일거리 하나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전화를 안 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할 말 다 하셨으면 전화 끊겠다 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는데 난데없이 저한테 돈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느냐고 바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장봐오고 음식하고 그런 건 다 할 테니 저는 재료값을 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짜고짜 돈부터 보내라니 저 인간이 무슨 속셈으로 저러는가 대번에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보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돈으로 때우라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돈까지 내놓고 정성 없는 며느리 취급받고 싶지는 않으니 재료값도 반반씩 내고 나도 같이 음식하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이왕이면 장 보는 것도 같이 하자고 수고를 똑같이 해야지 괜히 뭐 하나 덜 해가지고 정성 부족한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계속 형님 속을 긁어댔어요. 그 와중에 잔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아버님 생신 당일에 깜짝 파티를 열 생각이라고 준비는 같이 한 걸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말라면서 끝까지 돈만 대라는 식이었습니다. 말인즉슨 평일에는 제가 출근을 해야 하니까 음식 준비를 같이 못한다는 소리였죠. 형님이야 직장이 없으니 남아도는 게 시간이잖아요. 제가 끝까지 뭐 그럴 거 있냐고 월차 하나 써서 일 빼고 돕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음식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날부터 준비할 거라고 회사에서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이틀씩 일을 빼게 두지는 않을 거 아니냐면서 끝까지 자기 혼자 준비하겠다는데 그 속이 너무 뻔히 보여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물었죠. 형님은 대번에 한 1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일단 넉넉하게 예산을 잡고 남으면 남는 대로 다 돌려준다고 하는데 명절장을 봐도 그만큼은 안 나오겠다고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냥 제가 모르는 척 쏘가 넘어가 준 거예요. 그냥 이참에 남편한테 저 형님이라는 사람이 온갖 장꾀로 우리 돈 떼어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100만 원 보내면서 남편한테 한번 아버님 생신 돼서 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그날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버님 생신 당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회사에 있었다 보니 시간을 저희 퇴근 시간 이후로 잡아놓고 모이는 건 아주버님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도 100만 원이나 달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임금님 수라상 흉내 정도는 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고기는 그냥 담궜다가 뺀 건지 고기 부스러기만 둥둥 떠다니는 미역만 잔뜩인 미역국에 예산을 100만 원을 뜯어갔으면 못해도 갈비찜 정도는 한 소치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마트에서 데워놓고 파는 거 사왔구나 싶은 불고기가 올라와 있었고 그나마도 밑반찬들은 반찬 가게에서 파는 것들 뿐이고 탕수육이라고 해놓은 것 또한 형님 솜씨가 아니라 누가 봐도 동네 중국집에서 파는 거 전날에 미리 식혀뒀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낸 게 다 티가 났어요. 가짓수는 많았지만 100만 원을 다 썼다고 하기엔 장 보는데 30만 원도 안 들었을 음식들을 생신상이라고 차려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형님 망신살 주자고 거기다 대고 내가 100만 원이나 보냈는데 이것밖에 못 차렸냐고 타박을 하기도 뭐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는지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차려진 상을 보더니 형님더러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거기다 대고 차린 게 이거밖에 없냐고 타박을 주실 분들도 아니고 그냥 그 수고를 헤아려 주시는 거구나 싶었죠. 그래도 그날 전화로 분명히 같이 한 걸로 하겠다고 돈이나 보태라고 그렇게 말까지 해놓고 정작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마디 해주신 말에는 자기가 혼자 다 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직접 만든 게 밖에서 사 먹는 거에 비할 수 있겠냐며 자기가 요리를 잘 못하지만 정말 정성 들여 준비한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저를 콕 집어서 동서는 일하느라 바쁘니 이런 건 맏며느리인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또 생색을 내는 거 아니겠나요.
굳이 직접 만든 게 밖에서 사 먹는 거에 비할 수 있겠냐는 소리를 하는 것도 저를 노리고 했던 말이라는 걸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 마치고 나서는 케이크를 꺼내왔는데 케이크라고 뭐 어디 호텔 베이커리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어디에나 있는 체인점 케이크를 꺼내오더라고요.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다 보니 거기다 대고 구태여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적어도 남편이 저 형님이라는 인간이 어떻게든 우리 돈은 돈대로 떼먹고 생색은 있는 대로 내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구나 싶어서 그걸로 끝내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갈 때 되니 형님이 장보고 남은 돈이라며 3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 음식에 97만 원이나 쓴 거냐고 영수증이나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살림을 안 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며 생색을 내면서요. 시장 같은 데서 현금 주고 사면 마트 같은 데보다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거 모르냐면서 죄다 현금으로 사가지고 영수증이 따로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싸게 사기는 뭘 싸게 샀냐고. 그 상차림에 97만 원이면 아주 바가지를 써도 엄청나게 쓴 거 아니냐고. 시장 사람들이 형님 완전 호구 잡아서 그 돈으로 잔치를 벌였겠다고 빈정거리면서 한마디 했더니 또 혼자 부들거리면서 자기 인건비는 생각을 안 하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인건비라니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장봐오고 음식하고 그런 거부터 이제 너네들 가고 나면 6식구 먹은 뒷정리까지 내가 다 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도 다 포함시켜서 그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인건비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한마디 해줬어요.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데 누가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냐고요. 딱 봐도 장 보는 거 30만 원도 안 들은 것 같은데 생신상 한 번 차리고 70만 원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당장 내일부터 회사 그만두고 일당 70만 원씩 받으면서 생신상이나 차리러 다녀야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했죠.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저희가 티격거리는 소리에 시부모님까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까지 다 같이 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도 아니었고 형님의 실체를 까발려서 망신사를 주려던 생각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생색은 얼마든지 내도 좋지만 단지 돈 계산만큼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어요. 돈 얼마 속여가지고 내 돈 뒤로 챙기지 말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먼저 그깟 돈 얼마 가지고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지 생신날 이 하극상을 부리는 거냐면서 손윗동서가 자기보다 어리다고 질투나서 그러냐는 듯이 저를 몰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이어서 시부모님까지 형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애가 잘하려고 그런 건데 돈 좀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서요. 너네야 맞벌이에 돈도 잘 버니 돈 얼마 더 쓰는 거 아까운 거 아니지 않냐고. 첫째는 저희랑 다르게 외벌이라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그러는 건데 가족끼리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게 다 무슨 꼴이냐면서요. 아무튼 결국 그렇게 저 혼자만 돈 얼마 더 쓰는 게 싫어가지고 가족들 모인 날 분란이나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참 싫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지 마누라라고 형님 편 들어주고 마침 그때 꺼낸 그 한마디 덕분에 시부모님까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신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내 남편이 거기서 한마디라도 내 편을 들어줬더라면 적어도 그런 소리까지는 안 들었었을 텐데 싶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뭐 형님네는 물론이고 덩달아 시부모님까지 보고 지내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부터인 저희 결혼하자마자부터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한다고 없는 시간까지 할애해가며 시댁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참 그간 제가 뭘 했던 건가 싶고 그런 생각이 드니 구태여 제가 나서서 이 오해를 풀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다시피 살게 된 게 그 후로 반년입니다. 그중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고 명절이 한 번 있었어요. 따로 시댁에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연 끊었다고 할 도리까지 안 했다간 정말 이대로 평생 안 보고 지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딱 남들 하는 만큼만 해서 돈 얼마 보내드렸죠. 남편까지 못 가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만 두고 혼자 가겠냐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내 편에 서서 말 한마디 안 해준 게 원망스러웠지만 그 후로 이렇게 정성인 남편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그러던 중 얼마 전 형님한테서 연락이 한 통 왔어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화를 한 건가 그냥 안 받아야겠다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그래도 무슨 급한 일일 수도 있는데 가족끼리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지 않겠냐며 전화를 받으라고 보채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그동안 잘 지냈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로 봐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별일 아니면 전화 끊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형님이 그제서야 본론을 말하더군요. 이번에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좀 다녀올 생각인데 여행 경비 좀 보탤 생각 없느냐면서요. 저희야 회사 일 때문에 참석하기 힘들 테고 돈만 보내주면 자기가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올 거고 다녀온 김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좋게 해주겠다나요. 그러면서 자기 계좌로 돈 1,000만 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난데없는 액수에 뭐 어디 유럽 같은데 모시고 가는가 했더니 제주도를 그것도 고작 4박 5일 다녀오면서 돈 1,000만 원을 내라는 소리를 하고 있던 겁니다. 이번엔 반반씩 내자는 소리를 따로 안 하는 걸로 봐서 아예 그냥 저희들 돈으로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자기들 돈까지 내달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지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한들 4인 가족이 어디 유럽도 아니고 제주도 꼴랑 4박 5일 다녀오는데 돈 1,000만 원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대번에 헛소리 하려고 전화한 거면 그냥 끊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왜 그냥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받냐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느냐? 시부모님 모시고 4박 5일 제주도를 다녀올 계획인데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을 입금하란다. 그래서 헛소리 말라고 하고 끄는 거다 하고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남편이 돈 얼마가 나오든 뭐가 중요하냐면서 그냥 그 돈 보내주고 가족들하고 화해를 하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형수님이 여행 계획 세우고 2분 모시고 다니고 하면 고생이지 않겠냐.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어머니 생신도 안 챙겼지. 명절도 안 챙겼지. 형수님 혼자 고생했을 텐데 수고비 명목으로 돈 얼마 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가족들하고 멀어지니 조바심이 나서 저럴 수도 있다는 거 10분 이해는 하지만 차라리 그럼 그 돈 주고 가족들하고 화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형수님이 앞으로 고생할 거, 그동안 고생할 거 따져가면서 수고비 타령을 하니 그간 고맙고 미안하고 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냐고 언제부터 시부모님 챙기는 게 수고비 받고 하는 일이었느냐고 한마디 따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주버님 결혼하기 전에 내가 시부모님 챙기고 그랬던 거 수고비는 누구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가 그동안 무슨 효도를 했냐고 다 돈으로 대충 때우기만 했지 않냐면서 그런 건 수고비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둥이로만 시부모님 챙기는 척 했으면 수고비를 받는 건데 내가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내 시간 써가며 밥집 찾아내고 계산하고 그랬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나도 형님처럼 하는 척이나 하고 당신한테 수고비나 땡겨받을 걸 그랬다고 한껏 빈정거렸죠. 그 말에 남편이 너는 그 와중에 또 돈돈거리고 있냐고 그놈의 돈 빨키는 것 좀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 큰돈 거침없이 한 방에 내주면 가족들도 제가 푼돈 얼마에 쪼잔하게 군다는 오해도 풀리지 않겠냐고 하는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소리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설령 1,000만 원이 아니라 돈 얼마 주고 풀릴 일이었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해서 풀고 싶은 생각일랑 없다고. 지금 호구같이 그 돈 해주고 나면 다음엔 얼마나 더 큰 돈을 바라겠냐고. 처음 외식비 몇만 원 뜯어먹힌 게 어버이날 선물 산다고 몇십만 원으로 커졌고 아버님 생신 때 가서 100만 원이 된 거 보면 모르겠냐 했죠. 지금 이거 1,000만 원 해주면 아마 다음번엔 우리 집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해도 충분히 그럴 거다 했더니 저보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냐며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냐니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막말로 죄를 지어도 위자료를 내지 않냐고. 어쨌든 너 때문에 가족들하고 연도 끊다시피 해서 지내고 있는데 그냥 위자료 주는 셈 치고 그 돈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저를 위해서 가족들하고 안 보고 지냈던 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그저
제가 시부모님한테 잘하겠다는 형님한테 돈 100만 원 주는 게 아까워서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님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자기 가족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100만 원 때문에 가족들하고 말도 못 섞게 하는 나랑 더 살아서 뭐 하겠냐고 그냥 그 길로 남편한테 이혼 선언 해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형수한테 돈 1000만 원 네 돈으로 해주라고 한마디 했어요. 주면서 혹시 여행 자리 한 자리 더 알아봐 줄 수 있냐고도 꼭 물어보라고요. 어차피 이혼 서류 다 뭐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디 좀 눈에 안 보이는데 가 있으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씩씩대면서 바라던 바라고 어디 이혼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곤 그 길로 짐 싸서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마음이나마 약해질까봐 걱정이었는데 그렇게 사라져주니 오히려 마음 정리하기는 너무 편했네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저럴까 싶었는데 굳이 남편이 안 알려줘도 되는 사실까지 알려주면서 이혼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굳힐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네 결혼할 때 돈 얼마 해준 게 아니라 아예 5억 하는 신혼집을 하나 해준 걸 알게 되었대요. 그 말 듣고 저도 놀라긴 했어요. 어떻게든 2천을 해주신 게 없는 형편에 짜내고 짜내서 해주신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저희는 둘 다 직장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버니까 2천 먹고 떨어지라는 식이었던 거고 아주버님한테는 5억 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준 거였어요. 괜히 그 여자가 집도절도 없는데 나이마저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아주버님하고 괜히 결혼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5억 집을 해줘서 시댁에 여력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시부모님은 정말 전 재산에 노후까지 털어서 그걸 해준 거였고 아주버님도 벌이가 별 볼 일 없으니 어떻게든 자기 돈 나가는 거 아껴보겠다고 조금씩 저희 돈을 뒤로 떼어 먹으려고 온갖 개수작을 벌였던 거 아닌가 싶었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남편도 시부모님한테 크게 실망을 하게 된 거고 그만큼 받았으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시부모님한테 뭘 해줘야 할 이유도 없겠다 싶어져서 그제서야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시댁과 연 끊고 살자고 하면서 저한테 싹싹 빌었던 거였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만큼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보니 남편이 사과하고 싹싹 빈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시댁과 연 끊고 살자며 꺼낸 그 아주버님 신혼집에 얽힌 뒷이야기가 마음만 더 굳게 먹게 해주는 꼴이 되었네요. 이혼한 지금에 와선 형님, 아니 그 여자한테 고마운 마음까지 드네요. 내 돈으로 생색도 내고 자기 돈까지 아껴보려다가 이렇게 저를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시켜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40줄에 장가 못 간 장남아들 결혼시키는데 5억이 들었는데 부모님도 아니고 형님네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고 따져묻다가 이혼당한 아들 재혼시키는 데는 얼마나 들런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뭐 그게 중요한가 싶지만 조강지쳐 냅두고 가족들 편만 들다 이혼당한 남편이 평생 일을 두고 후회 속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